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날 늘 찾아뵙는 저희 포도TV입니다. 이브닝 투자쇼 고수 시즌2 월요일장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게 좀 오늘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관의 매도, 양쪽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의 동반 매도가 좀 있었고요. 지난 주말에 바이오 제약밖에 상장된 종목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의 상승세가 두드렸던 것들 모두 다 오늘 윗꼬리를 달리거나 장대 음봉을 좀 맞았습니다. 한숨이 푹푹 쉴 수밖에 없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주말까지만 온다는 비가 오늘 오전까지 좀 왔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요.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방송국에 오기 전에 편의점을 좀 들렸는데 따뜻한 호빵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 사서 손에다가 이렇게 좀 따뜻하게 왔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장에 냉랭한 찬바람 기온의 시장을 대응하셨다라면 요 따뜻한 온기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 포도TV 우리 쌤들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포도TV의 간판이시죠. 제 왼쪽엔 정쌤 그리고 제 오른쪽엔 손쌤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사실 좀 오늘 장이 좀 아쉬움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매도 압박 부분이 좀 살짝 확대가 됐던 것 같은데요. 정쌤을 통해서 코스피 시장 다시 한번 전략을 좀 세워보죠. 네, 예. 일단 뭐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뭐 기관에서 천억이 넘는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매도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흔들 만큼 강력한 매도였나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일단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을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조금 투심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위축이 됐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 그래도 낙폭이 코스닥처럼 확대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좀 제한이 됐다는 부분들은 조금 다행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장의 변수는 업종들 전체적인 약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로 비롯된 외국인의 선물 동향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와 조금 연관성 있게 전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2040포인트 전에서 방향성이 현재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기간 조정이나 좀 지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구간의 박스권 흐름, 즉 횡보 흐름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만 좀 체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는 업종 대표주들에 대한 매도 압박 부분도 좀 많이 강했습니다. 삼성전자만이 기타 법인 매수세로 시장을 방어하는 척 좀 했었는데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 손쌤을 통해서요. 코스닥 솔직히 좀 오늘 해도 좀 너무했다. 기관 매도 좀 심하지 않았나요? 투매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렇죠. 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3달째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지난주에 제가 박스권 매매에 대한 교육을 좀 해드렸죠. 그 매매에 맞게끔 아마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아마 금요일날 이거 위험한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오늘은 좀 코스닥이 좀 우울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을 잠깐 한번 보자면 돌파하고 지지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야지 상승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결국 올라가지 않고 밑에까지 밀렸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일단은 약보합 출발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역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만약에 내일 혹은 60분봉상으로 양봉이 하나 나온다. 그랬을 때는 다시 매수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도 괜찮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은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리스크 한 번 더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와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오늘은 우울했습니다. 했지만 내일은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희망을 품고 내일장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어렵지만 견뎌내고 종목을 넘겨놓으신 분들은 내일 좀 희망을 봐도 된다는 말씀. 그렇죠. 양봉이 60분 봉상으로 양봉이 하나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이전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비가 딱 그쳤지 않습니까? 네. 내일 또 이제 맑은 해처럼 양봉 하나가 또 빨갛게 하나 올라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비가 온 뒤에 공기도 좀 맑아졌고요. 그렇죠. 또 하늘도 또 청명하게 좀 맑아진다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 햇볕이 잘 쨍쨍하게 폈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에 특히 많이요.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브닝 투자쇼 월요일의 남자들이죠. 포도TV의 쌤들이 시작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대응 전략,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786-102 그리고 1023번의 두 대의 전화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허심탄회하게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같이 대응을 해보겠고요. 또한 휴대전화 문자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앞에 고수 또는 포도라고 주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을 같이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알아야 산다 부분이겠죠. 또한 공부를 해서 많이, 그리고 우리 정쌤이 큰 숲을 얘기해 주죠. 방과후 수업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정쌤이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조금 제가 하는 내용이 무겁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재미가 없어서 이번 주는 업종이나 종목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시장이 좀 많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종목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시장 쪽은 부분들을 한번 보고요. 다음에 준비할 때는 되도록 업종이라든지 종목들 쪽으로 조금 관심이 높은 쪽으로 그 재밌어 하는 부분 쪽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 주선생님께서 또 큰 그림 수풀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일단 수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좋지가 않았었죠. 저 지금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고 투심이 좀 좋지가 않았었는데 일단은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주말을 통과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었는데 일단 어쨌든 뭐 10월달 고용지표가 개선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겉핥기식으로 뭐 고용지표만 보지 말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멀리서 숲을 보는 게 아니라 숲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고용지표를 한번 살펴보고 과연 12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확실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일단 뭐 27만 건하고 5%는 보지 마세요. 어차피 저 부분은 뭐 뉴스를 통해서 오늘 증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내용이 나갔을 건데 지금 제가 좀 말씀을 지켜보고 싶은 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떤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지를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서비스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은 전에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 고용지표에 대한 얘기는 제가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GDP의 70%가 이게 뭐냐 이거 갑자기 낙서가 생겨가지고 놀랐네요. 자, GDP의 70%가 내수 소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기 성장 동력은 수출이 아니라 내수인데 그러면 그 내수가 개선이 되고 있다고 가늠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서비스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려면은 이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매라는 것들은 일단 자영업자라 보시면 돼요. 자영업자라 보시면 되고 이 소매 일자리뿐만 아니라 뭐 레스토랑이든지 금융이라든지 항공 쪽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와 연관된 일자리가 많이 증가를 하느냐가 아무래도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내수 경기가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거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자리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동안 뭐 광업이라든지 그리고 지난번 강의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때 당시엔 또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광업에서 그리고 제조업에서 그리고 내수 쪽으로 일자리가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서히 지금 일단 내수 쪽으로 일단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분에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해서 2.5%나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대출을 계속해서 갚아나가고 있어요.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주머니 사정이 좀 괜찮아지게 되면은 대출빚도 갚겠지만은 대출빚을 갚고 난 뒤에 그 남은 여력으로 소비 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냐라는 옐런의 어떤 작은 소망이 좀 깔려 있는데 그런 작은 소망이 지금 시간당 평균 임금이 증가했다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더 큰 희망 쪽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확신적으로 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고용지표에서 발표된 내용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 딱 두 가지인데 그중에 한 가지가 서비스 부분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시간당 평균 임금이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중요한 건 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시간당 평균 임금,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과연 이 평균 임금 증가를 통해서 소비 쪽과 연결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발표될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개인 소비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될 CPI, 소비자 물가 지수죠.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가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자, 9월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가 0.1% 증가하고 개인 소득이 0.1%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예상치보단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상치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매 판매하고 개인 소비를 달리 봐야 되는데 소매 판매는 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물건이 많이 팔렸는지를 보는 거고요.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미국의 자국민들이 얼마만큼 소비에 힘을 쏟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비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데 지금 10월달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평균 임금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늘어난 평균 임금을 통해서 개인 소비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지를 아마 옐런도 보려고 할 겁니다. 실적으로 임금 상승 효과가 소비로 나타나는지를 보고 싶을 거예요. 자,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소비를 한다는 건 뭡니까? 소비를 한다는 건 물건을 산다는 얘기죠. 물건을 산다는 얘기는 그 물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이 공급이 증가를 하겠다 보면은 물건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무슨 얘기예요?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소비를 통한 물가 상승까지의 연결 가능성을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 부분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1.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2%인 점을 감안할 때 아직도 너무나 낮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9월달에 이렇게 발표가 됐지만은 10월달 고용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10월달 개인 소비, 개인 소득 그리고 10월달 물가지수가 과연 늘어난 임금을 통해서 소비 쪽으로 연결이 되느냐, 소비 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물가도 꿈틀대느냐, 아마 그 부분을 보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 확인이 된다라면은 12월 달에 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만약에 그런 부분들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금리 인상 제가 보기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고용지표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뜯어볼게요. 실업률이 5%입니다. 실업률이 5%까지 내려갔는데 거의 연준 목표치에 다 왔어요. 다 왔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실업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실업률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물론 일자리가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잖아요. 그죠? 그 보는데 그거는 기업들의 감원이 얼마만큼 감소를 했냐를 보는 겁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이 얼마만큼 감원을 작게 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뿐만 아니라 봐야 될 부분이 이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시장 참가율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 참가율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일자리를 구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비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62.4%인데 1000명 중에 624명이 지금 구직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요 노동시장 참가율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은 맞아요. 우상향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들은 계속해서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보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용지표 개선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지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통계에서 빠진 게 반영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과연 예언이 이 노동시장 참가율이 낮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좋을 때 완전 고용시장 범위 그 부분이 68%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순 수치로 봤을 때 5% 이상 마이너스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 참가율이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옐런이 분명히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양적인 고용시장 상승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뒷받침이 되는지 아마 보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자, 연준의 물가 상승률 참고 지표를 봐야 되는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예상치인데 지금 0.3%에서 0.5% 10월 달에 지금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10월 달에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하향 조정한 이유가 계속해서 금리는 인상시키고 싶은데 물가가 그만큼 안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어떤 핑계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를 통해서 이게 턴이 되는지를 우리가 일단은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물가 상승률 참고 지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요것만 일단 참고를 좀 할 건데,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쪽을 보게 된다면 아까 서두에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CPI와 같은 물가라든지 소비 지표 어떤 개선의 어떤 확인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죠. 물가라든지 소비 지표 여기에 대한 확인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월 달부터 발표가 되는 개인 소비 그리고 CPI 그리고 물가 지수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과정 뭐냐면은 자, 12월 달 뭐 있습니까? 12월 달 연말 소비 시즌이죠. 괜히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연말 소비 시즌을 망치고 싶을 생각은 아마 옐런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연말에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그 소비 시즌에 찬물을 확 끼얹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개인 소비, CPI 일단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 옐런이 무슨 말을 했는지 봐야 되는데 2015년 2월 24일 날 결국에는 인플레 증기 목표치 2% 달성에 대한 자신할 수 있을 때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물가가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자신할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갈 때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볼 때 제가 볼 땐 12월 달은 조금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미국 쪽은 이렇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쪽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 신호는 맞습니다. 경기 회복 신호는 맞지만은 일단은 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는 지금 아직까지 유동성 장세라는 거예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유동성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유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일단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동성 측면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갈 것에 우려감이 있게 되면은 시장은 매수보다 매도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적어도 2100포인트 돌파는 제가 볼 때 어렵고 연말에 제가 볼 때는 2000포인트 맞춰놓고 지수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확실한 수혜 근거. 미국의 경기 회복이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수혜가 될 것이란 그런 확실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좋게 제가 결론을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는 시간차가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길게 말하고 싶은 내용을 좀 압축시켜서 하다 보니까 좀 말도 빠르고 그리고 내용이 다 전달되는지 조금 의문스럽네요. 하지만 어쨌든 결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지금 방금 화면 보인 요 내용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종목이든 시장에 대한 내용이든 여러 부분들 얘기를 하고 싶다면은 제가 내일까지 공개 방송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보시고 종목이든 시장이든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쌤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정쌤과 함께 숲을 좀 보셨습니까? 이제 숲을 봤는데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시장이 대응하는 부분 또는 짧은 시간에 또 응대를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제 이분은요. 숲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숲 속에 있는 숲을 그렇죠. 숲을 보시는 우리 손쌤과 함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힐링 타임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숲 말고 숲을로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손쌤이 먼저 반갑게 좀 맞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아, 네. 제가 한솔케미칼 네. 그 78,000원에 그 30%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그 주식 차트상으로는 그 진짜 그 매도하였으나, 그쵸. 예, 그 최근에 그 뭐 보니까 그 금융투자기관이나 외국인 매수가 이익되고 있고, 네네네. 또 한솔케미칼 두고 그 조동혁 회장하고 그 KB 그 자산운용사가 네네. 그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 제가 그 향후 그 적대적 그 M&A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요거 궁금해서 전화 좀 드렸습니다. 네. 전화 끊으시고요. 차트 통하고 제가 또 다른 지표도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TV 통해서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전화 끊으면 될까요? 네, TV 보시면서. 아, 선생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네. 오늘 그 외국인이 네. 선물을 그 4,200원을 그 매수했는데, 네. 왜 그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죄송하지만. 그것까지 제가 끊고 말씀드릴게요. 예,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KB 자산운용과 그다음에 회장 내에서는 뭐 단순 투자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주식의 보유 비중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조 회장 일가가 한 14% 정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한 14%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KB 자산운용이 한 17% 정도,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가 한 11% 정도 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포함을 하게 되면 한 80% 정도 지분이 어느 정도는 뭐 쌓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PEF 쪽으로 자산을 넘긴다라고 한다면 M&A 이슈가 당연히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 체크를 안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한솔케미칼은 반도체와 좀 엮여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하셨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를 보는데 뭐 다른 지표,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지표를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지표를 보게 되면은요,
6월 달부터 주가가 쭉 떨어지고 있어요. 디램에 대한 악재가 계속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부터 한솔케미칼 역시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불과 한 2주 정도 후부터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물량이 좀 가격이 줄어들다 보니까 동반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뭐 얘기로는 뭐 지분 경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M&A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하나 체크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올해 초만 하더라도 4만 원짜리였어요. 4만 원 하던 게 250% 올라간 후에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적대적 M&A를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많이 높으면 그 부분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일단 한솔케미칼이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 있는데 올해 또 실적 괜찮고요. 내년에도 실적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반등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떤 거냐면 어디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은 7만 1,000원 부근에서는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트하게는 사실 오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은 있어요. 어디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냐면 1차적으로 6만 원대까지 5만 5천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5만 5천 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목표가 7만 1,000원, 이탈가는 6만 3,4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아까 그 선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 시장 자체는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환율을 볼 때는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만약에 매도를 하는데 환율이 변동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포트 변경을 위해서 매도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환율의 변화가 있다. 그거는 자금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변화까지 확인을 좀 하셔야지만 일단은 외국인이 매도를 했을 때 이 자금을 다른 포트로 옮길 것인지 혹은 나도 역시 외국인에 따라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리스크,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서 현금을 늘려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아마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손쌤이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전략을 좀 제시해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적대적 M&A, 시청자분들 워낙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좀 한솔케미칼 말고요. 선물 시장 쪽에서 잠깐 뷰를 좀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 선물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떨어졌다라는 시각에 바라보셨을 때요. 실제적으로 이 매수분에 대해서는 신규적으로 매수나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매수보다는 매도분에 대한 청산 매수가 좀 많이 있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추의 강한 상승세가 있다라는 건 환차익을 노리고 있는 일부의 청산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게 같습니다. 자, 우리 정쌤을 통해서요. 다음 시청자분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정쌤도 오늘 좀 숲을 앞에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숲을 네. 과연 저한테 뭘 여쭤보실까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잘 전략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받으면 될까요? 대우증권요. 대우증권이요? 예. 가격하고 비중 여쭤봐도 될까요? 가격이 16,000원에 예, 예. 비중이 100%입니다. 예, 100%요? 예. 100%는 저 오랜만에 보는 거 같네요. 예, 이게 뭐 자금 나라를 14,000원에 하고 11,000원에 하고 이래가지고 다른 거 정리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100%까지 돼버렸어요. 뭐 이걸 그래 이게 뭐 목표 수까지 얼마인지 이걸 또 뭐 가져가야 되는지 자꾸 이거 뭐 조금 뭐 반등하다가 또 조금 뭐 내리고 이래가지고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 어떤 부분을 제가 봐드리면 좀 속 시원할까요? 그 목표 줄 거 하고 예. 이걸 또 매도를 안 그러면 또 뭐 내일장을 또 바로 내일장에 또 내려가면 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좀 뭐 거기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일단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전화 끊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대우증권, 제가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많이 나가봤는데 100%는 정말로 좀 오랜만에 좀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참 그 100%라는 게 소위 말하는 몰빵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참 동전의 양면 같은 것 같아요. 뭐 시장이 좋을 때야 100% 그냥 몰빵해가지고 종목이 잘 가면 기분 정말 좋죠. 그런데 지금 전화 의뢰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반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속이 쓰렸을 겁니다. 이거 그냥 맨날 계좌 열어보기도 열받고 그냥 이랬을 텐데 지금 16,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좀 속도 쓰는 게 19,000원까지 보면은 지금 한 30%, 40% 정도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내일 쪽에 추가적인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고 그리고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분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가져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부분들은 일단은 가져가도 된다 쪽으로는 조금 무게를 좀 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증권사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뭐 거래 수수료 있죠. 브로커리 수익이 많이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증권사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은 실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영업이익 개선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중요한 건 매출이 또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증권업종의 어떤 순환매가 좀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반등을 했다가 시장도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다시 제자리로 내려온 겁니다. 근데 어쨌든 증권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브로커리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상품 개발을 통해서 어쨌든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겁니다. 단 그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볼 때 감내가 가능하시다면은 일단 가져가는 게 맞겠지만은 그게 힘들다 싶으면은 비중이라도 말씀을 하신 대로 비중이라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증권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12,000원 그리고 10,000원 전후로 해서 일단 요 가격은 더 이상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추가 하락은 제한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증권사의 실적이 어쨌든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쨌든 기존에 발생되는 수익성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긴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후에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시간은 많이 걸릴 거지만 언제는 회복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비중을 더 가져갈까 줄일까만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20% 내에서는 지금 뭐 50%, 40% 확 줄여라 이렇게는 분명히 안 돼요. 그거는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안 되는 부분이고 한 20%에서 20% 내 정도는 아마 매도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식할 때 현금 일정 부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무작정 다 파는 것보다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대안이 있어야 생각이 드는데 20%만 일단 줄이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 대안이 발생이 될 때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어쨌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시간 좀 길어서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회복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100% 가지고 있는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20% 내에서 비중은 축소를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그 20%를 매도하고 난 뒤에 바로 주식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수익이 낼 만한 대안이 있을 때 그때까지만 현금을 보유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다른 종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100% 가지고 있다라면은 일단 그렇게 좀 해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저 같으면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정쌤이 비중 100%이다 보니까 또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요. 증권주의다 보니까 좀 많이 속상했나 봅니다. 상당히 열변을 토해서 좀 얘기를 해주는데요. 전략 비중을 좀 일부 축소하고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거나 시장의 안정화 부분과 함께 다시 한번 단가 작업을 하는 것도 제시를 좀 했으니까요. 내일 아마 좀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을 해보신다라면 오히려 더 상세한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두 종목 시청자 두 분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조금 너무 부쩍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힐링타임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고요. 저희 포도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내일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포도TV 저희 포트에 있는 것들 진검승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크릿 과의 시간 출발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바이오 제약이 내포트에 없으면 나는 주식 투자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장이 바이오 제약의 슈팅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 속에서 과연 시장의 변동도 좀 커졌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전체적으로 저희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주쌤의 포트입니다. 전 세 종목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SK텔레콤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셀러메드가 포트에 편입함과 동시에 현재 26.28% 고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되기는커녕 더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 IBT 역시 8%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손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5종목이 꽉 차 있습니다. 한솔테크닉스, 코리아 서키트 역시 30% 이상의 37.91%의 고수익, 30.34%의 강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정쌤의 포트폴리오는 2개의 ETF 상품이 좀 들어와 있겠고요. 현재 타이거 헬스케어가 바이오 제약을 통해서 먼저 선취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20.11%의 고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제 포트에 대해서는 제가 한 종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현대 IBT 네. 왜 이렇게 잘 가요? 아, 현대 IBT요? 네네. 현대 IBT는 뭐 갈만하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유, 뭐 왜 그러십니까? 부끄럽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대 IBT 같은 경우는 기술력 부분에서 먼저 좀 체크를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강한 상승세 이후에 시장이 좀 소외됐던 종목이었었죠. 그 속에서 최근에 이제 재료 뉴스에 팔아라라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이 부분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윗꼬리가 계속해서 한 번과 두 번, 3일 연속, 그리고 또다시 최근에 다시 한번 윗꼬리가 강하게 달렸다는 거죠. 그러면 직전 고점은 위쪽에 형성되어 있는 6월달 이후에 최근에 재료에 의해서 갭상승을 만들고 나서 갭맥구기를 하지 않고 갭상승이 나왔죠. 이러고 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중국 시장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확대하고 있는 부분에 원년의 초석을 다진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갭 부분을 메꾸는 것까지 과정을 한다라면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인정받았지만 기술력이 일본, 우리나라보다 좀 까다롭다는 일본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진출이 실제적으로 임박해 있는 시점으로 놓고 본다라면 뉴스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음봉에서 저가로 야금야금 좀 모아가는 전략이 분명히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IBT와 셀로메드 두 종목을 계속 보유를 하고요. SK텔레콤은 사실 CJ 헬로비전과의 인수, 그리고 최근에 아프리카TV가 계속 주가가 망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헬로비전과 함께 1인 방송 체제를 앱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시키겠다는 표현을 썼죠. 그런 부분 때문에 SK텔레콤도 일시적으로 좀 수급이 꼬였는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요. 저는 포트에서 제외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23만 2천 원의 손절가를 지금 지키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3만 2천 원에. 그렇다면 오늘 고점이 23만 1천 원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올라탔을 때요. 여러분들께서는 포트에서 제외한다는 시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수급상으로 잠깐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기관계 쪽에서 오히려 매도 부분 속에서 외국인 매도 속에서 기관이 소량이나마 매수를 하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투신을 제외한다라면 연기금까지 매수 주체가 고배당을 노리고 저가 매수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시점이겠죠. 그러면 배당까지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저가 매수를 좀 잡아보시면 좋겠고, 이 부분에 손절가를 이탈하거나 또는 단기 수익 실현을 내지 못하신 분들은 종목 변경이 나올 수 있으니까 23만 2천 원대 돌파 여부를 보면서 포트 제외를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요.
이제 포티에 사실 배당도 노려야 될 것 같고 시장의 변동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니까 안전한 주식을 두고 고배당으로 다시 한번 또 SK텔레콤을 빠져나가니까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계신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투자 대출 충당금이라든가 또는 대출, 그다음에 해외 쪽의 투자권에 대한 익스포저, 즉 빌려준 돈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할 때 익스포저라는 단어를 좀 쓰거든요. 이 부분이 기업은행은 현격하게 낮다라는 점에 대한 강점이 있겠고요. 또한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개인금융보다는 기업금융 자체에 워낙 많은 비중이 쏠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고배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시각으로 포트에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현재 박스권 상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저점 12,500원에서부터 이렇게 14,200원 정도까지 단기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저가 매수를 역시 이제 오늘과 지난주의 모습처럼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지난 4월 달에 고점 부근에 16,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연말까지 좀 끌고 가면서 배당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겠고요. 단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그 이유는 손절가를 13,100원 이 부분에 우리가 14,000원대 매수를 해서 이 부분을 이탈할 때 12,500원 하단까지 끌고 가게 되면 배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손실 구간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13,100원으로 제시를 해서 포트에다가 편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포트죠. 손쌤. 포트 꽉 차 있어요. 네. 네. 여전히 고수익이고요. 네, 제가 그 헬스케어가 없어갖고 주식하는 사람이 맞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4분기가 될수록 IT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양홀딩스에 대한 걸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삼양홀딩스에 대한 얘기를 빠르게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 실적뿐만이 아니라 모회사의 실적 역시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자에서 작년에 흑자 전환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만 7,000%, 그러니까 뭐 7배가 넘게 오른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4분기, 내후년까지 실적이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서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그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부분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불구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조정 의미 없습니다. 왜 의미 없다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시장이 안 좋고 종목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파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죠. 파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건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오늘은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오늘 조정받았던 데가 반등 구간까지 올라왔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일은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뭐 가장 이상적인 가격은 일단은 168,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내일 양봉시에 추가 매수해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 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5종목 중에 저도 종목을 좀 교체를 해볼까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그 종목 일단은 솔레타를 먼저 잠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좀 반등이 나와야 될 부분이 어디였냐면 솔레타 같은 경우는 7,000원 부분이었는데 오늘 그 부분이 없이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밀리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차적으로 좀 흔들렸다 갈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를 이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냐면요. 6,35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차원으로서 매매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빠르게 성수기 쪽으로 도래하는 종목을 편입하고 싶어갖고 일단은 솔레타를 현금화하고 종목을 한국가스공사로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1분기의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2분기,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도 안 좋을 겁니다. 하지만 4분기에 흑자 전환되게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업입니다. 배당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역시 배당주의 효과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LNG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희가 중동 쪽에서 일단은 LNG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전 세계 수요의 50%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근데
굉장히 비싸게 받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 쪽에서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 내다 보니까 지금 압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격 단가 낮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른 대체 수단 셰일가스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갈 때 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앞만 봐도 석유라든가 가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뭐 저가로서 가스를 가져올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잠깐 빠르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사실은 실적이 나온 다음에 밀렸을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좀 매수를 해갖고 이탈가만 좀 타이트하게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받게 되면은 실적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39,000원을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000원을 일단은 이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최근에 지지와 저항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좀 밀리는 모습 보였지만 내일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의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실적이 나오고 3분기의 실적 때문에 밀렸을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 하지만 모아간다라는 관점에서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탈가만 39,000원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갈 경우는 일단은 뭐 52,000원대까지 좀 중기적으로 내년 1월달까지 바라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내년 1월달까지 한 52,000원 들고 가시면 뭐 충분히 좋은 수익 누리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한국가스공사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곧바로 우리 정쌤 포트폴리오 좀 볼게요. 네. 오늘 신규 편입은 없으신 걸로. 네, 없습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헬스케어 멋집니다. 네. 네. 제가 간다 그랬잖아요. 네. 간다 그랬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뭐 바이오 쪽 가지고 계시다면 기분 좋겠지만은 좀 없으신 분들은 기분이 조금 최근에 상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타이거 헬스케어를 매수를 한 게 일단 그때 당시에 바이오가 솔직히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었는데 종목을 뭘 선택할지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좋은 게 ETF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ETF 상품이 있는데 고민될 때는 그냥 이런 거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도 뭐 수익은 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지 마시고 들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이거 헬스케어가 목표가 29,000을 일단 도달을 했더라고요. 도달을 했는데 지금 일단 바이오 여기 지금 시장 상황 보면은 조금 수익률을 까먹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까먹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 보고요. 지금 어쨌든 뭐 선생님이 코스닥이 다시 움직일 거라 얘기를 했는데 움직이게 된다면은 지금 갈만한 게 제가 볼 땐 반도체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뭐 코스닥 시장이 다시 안 돌았으면 그때 가서 팔아도 돼요. 팔아도 되고 어쨌든 제약 섹터는 뭐 어쨌든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타이거 헬스케어가 추정한 지수가 KRX 헬스케어 지수거든요. 근데 KRX 헬스케어 지수 같은 경우 0.4% 정도 빠졌는데 요거는 3.5%가량 빠졌어요. 지금 오늘 한미 반도체는 그렇게 강한 종목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타이거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한미약품을 가장 많이 비중 가지고 있는데 4%입니다. 4%이기 때문에 오늘 한미약품이 아니라 다른 바이오 제약 섹터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일단 헬스케어가 조금 약세를 보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다시 한번 제약 섹터가 움직여주게 되면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29,000원이지만은 다음 주 상황 한번 보고 목표가를 일단 수정을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타이거 원유 선물을 지금 너무 안 가서 이거를 교체를 할까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일단은 이번 주는 유지를 하고요. 비중이 30% 좀 많긴 한데 유지를 하고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너무 없다 싶으면 교체 쪽으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가 현재 65% 정도 되니까 35% 현금 있다는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저와 저 주쌤과 손쌤이 종목에 좀 교체가 좀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정쌤하고 손쌤 어려운 장에서 저하고 함께 좀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정말 해가 반짝 띄어서요. 두 분과 함께 오늘 세웠던 전략들이 잘 맞아서 같이 시청자분들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청자분들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